안녕하세요. 비욘드 드로잉의 아토주입니다. 비욘드 드로잉은 비욘드 드로잉을 좀 더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명이에요. 이 채널은 제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 혹은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저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한 것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약속을 하는 셈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1세대부터 프로크리에이터로 끄적끄적 해보려고 하였지만 그림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기에 발전이 없었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내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제가 하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기에 항상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온라인 강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것저것들을 보면서 그 차시에 따라서 그림을 따라 그려봤는데요. 그림을 따라서 그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걸로 끝이 나는 거죠. 그 이후에 내가 발전시켜 나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여전히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배운 캐릭터만 그릴 수 있다던가 그 다음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꾸준히 계속 그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겠지만 계속 꾸준히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과 방향성이 없다 보니 혼자서 그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 지인들 중에는 클래스 101 등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꾸준히 그리셔서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저는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 레슨을 받아야지 하다가 실제 학원에 가서 받는 개인 레슨은 시간을 잡기가 어려워서 온라인 개인 레슨을 알아보고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개인 레슨 5번 정도 받았고요. 여전히 지금까지는 다양한 선 긋는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이 소중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도 아마 선 긋는 이 시간도 너무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겨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레슨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면서 그림 그리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드로잉이 아니고 비욘드 드로잉이란 채널을 한 이유는 제가 그림을 그리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가진 목표들, 생각들, 요즘에 제가 나누고 싶은 생각, 저의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거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같이 발전을 해 나가야 돼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혹은 제가 즐겨 듣는 하와이 대저택님 그리고 또 다른 채널에 계신 분들이 해주신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즐겨보는 책 앱이 있는데 에픽어스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에서 나온 좋은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선을 그리고 있는데 대각선으로 먼저 그리고 있어요. 뒤에 거치대도 없어서 책 2개를 받쳐놓고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은 패드 위쪽을 잡고 그리고 있는데 자꾸 흔들려서 좀 불편해서 계속 다시 잡아서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릴 때 좀 숨을 딱 참으면서 그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손도 뭐 예쁘게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2손이 다 나오는 게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읽게 된 내 인생 5년후라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구글 킵에다가 저장해 놓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새겨보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된 걸 한번 보려고 해요. 내 인생 5년 후고 책이고요. 잠깐만, 제가 내 인생 5년으로 했으면 적어도 작가님 정도는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작가님 성함을 외우고 있었는데 까먹어 버렸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작가님을 잠시만요. 작가님 정도는 해드려야 되는데. 네, 내 인생 5년 후 하우성님의 책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정리된 내용이어서 보면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냉소를 끊어내고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다. 26세 청년 카일 맥도널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과 1년 만에 14번의 거래를 통해서 그 청년은 고작 클립 1개를 2층짜리 저택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보자의 힘이라고 되는데요. 이게 되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혹시 모르잖아. 또는 해낼 수 있어. 그러니 정말 한번 해보자와 같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이제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리는 드로잉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돼서 계속 수정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좋아, 해보는 거야.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는 바로 내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도 상상의 세계에 빨리 뛰어들어라.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숙고할 시간을 가져라. 하지만 행동할 때가 오면 생각을 멈추고 뛰어들어라. 생각을 멈추고 뛰어드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아웃풋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아웃풋 법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인풋만 하고 있다. 고민만 하고 있다.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있다. 아웃풋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헤드가 흔들려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인생은 없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않고도 성공을 거두는 인생 또한 없다. 결국은 해보는 수밖에 길이 없다. 그리고 잘 되는 인생을 만나면 부럽고 때론 배가 아프다. 정말 그렇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생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명확한 좌표인식이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내 위치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우성님은 교수이자 작가이자 강연자이자 온라인 강사신데 이 모두가 가능했던 것은 모두 내가 간절히 원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십니다. 나의 노동 행위들은 내게 구속을 주기보다는 자유라는 짜릿한 기쁨을 안겨주고 있고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나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우성님께서 꿈꾸고 바래오던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인 나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죠. 분명히 내 인생인데 왜 나는 나 아닌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막 지우고네 그러네요. 나 아닌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휘둘리며 살고 있는가? 결국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남들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누구인지 모를 대상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 등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도적인 삶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으로 회사에 사표를 내셨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겪으면서도 강연을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핸드크림 바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손 밑에가 아래쪽이 뻑뻑해가지고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을 더 예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잘 뻑뻑해서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랐습니다. 하우성님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겪으면서도 강연을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안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회사를 바로 때려치우고 나오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안전이란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탄식하기도 하셨대요. 당신의 5년 전략은 그저 당신의 현재 삶의 5년 연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과 똑같은 5년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현재를 개선시켜야 되고 그 개선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는 온전히 너의 것이니 다가올 미래를 나아가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열망이 있다면 그 열망 지수를 1부터 100까지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열망 지수가 10인지 100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나는 이깟 일보다 더 크고 멋진 일을 해야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눈앞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 누구의 기회의 끈도 던져주지 않는다.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자신있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월급쟁이 시절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 수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업종, 다른 분야, 다른 일에서도 성공하기가 힘들다.
비전은 삶의 근원이자 희망이다. 탈출구가 아닌 돌파구이다. 벗어나는 게 아니고 뚫고 나가는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로로 이제 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다음에 대한 질문도 답이 없는 삶이라면 결국 다음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자신마저 피하고 싶은 삶이 되고 만다. 반면 다음에 대한 질문과 답이 명확한 삶은 찬란한 다음들로 아름답게 채색된 삶이 될 것이다. 오래된 기득권을 포기할 때 인생은 새로워진다. 나와 당신의 삶도 이처럼 자신만의 또는 자기다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영원한 젊음의 우상인 제임스 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거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자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모험을 함께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사람을 얻는 기술의 작가 레일 라운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공에 필요한 사람을 얻어라. 행복을 함께할 사람을 얻어라. 인생의 등불이 되어줄 사람을 얻어라. 목표에 도달하고 싶으면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와이 대저택님이 맨 처음 유튜브 콘텐츠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당신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정상을 넘어선 사람이 되어 학위를 받고 꿈같은 집에 살면서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야 한다. 바라는 주기를 얻은 자신, 책을 쓰는 자신, 연설하는 자신, 훌륭한 골퍼가 된 자신, 체중 감량에 성공한 자신, 경기에 이긴 자신, 기타 목표가 무엇이든 그것이 된 자신을 미리 만나야 한다. 하우성님에게 교수는 직업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 나는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만화가입니다. 직업과 나의 정체성을 동일시하지 않는 삶은 왜 바람직한 것인가? 제가 항상 좀 생각하는 방향이고, 후배들에게도, 좀 가까운 후배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업과 나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나면 그날 하루는 끝이다. 그리고 무언가 쉬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런 게 있었죠, 저도요. 하지만 직업과 나는 동일시되지 않는 삶, 같은 것이 아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목표와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탓에 단기적인 시류나 트렌드를 쫓아서 궤도 수정을 자주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몰입을 경험하게 되고 작은 이익보다는 커다란 대의를 따라서 살게 되고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고 나는 괄호하고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대답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뭐 대답을 못하면 끝났다 이것이 아니고, 먼저 스스로를 경쟁자나 동료들로부터 차별화할 수 있는 특징이나 장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네요. 눈길을 사로잡고 측정 가능하며 비범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가치를 더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브랜드가 될 계획이라면 당신의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일, 당신이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내가 한 일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나는 무엇으로 유명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유명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미션은 당신의 삶을 귀하게 만든다. 당신은 지금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큰 걸음을 내디뎌라.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품으면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틀림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오바마, 당신의 인생을 돈벌이에만 쏟아붓는 것은 야망의 빈곤을 나타낼 뿐이다. 당신 자신에게 너무나 하찮은 것만을 요구하는 꼴이다. 당신이 현재의 당신을 뛰어넘는 큰 뜻을 펼치고자 할 때에는 비로소 진정한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가슴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가슴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한껏 높아진다. 자존감이 드높은 사람들은 결코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다.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깊은 가치들이 우리 인생에 존재한다.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에 인생을 바칠 때 우리는 위대한 성공을 열어갈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돈과 자존감을 맞바꾸지 마라.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돈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코 풍요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자체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결코 풍요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단순함의 차이다. 목표는 명확하고 전략은 단순하게 해야 한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오직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 있다. 이 문장 정말 좋네요. 하와이 대저택님께서 이야기하는 문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성공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실패는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1%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99%의 이유를 추구한다.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위대한 목술은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해서 장로를 뒷판에 나쁜 목재를 쓰지 않는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연습하면 할수록 더 많은 행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늘 주변이 번잡스러운 사람이 있다. 항상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그 일의 결과나 소득은 별로 신통치 않다. 이게 좀 약간 저의 이야기 같기도 해요. 항상 바쁘게 지내고 하는데 번잡스럽다긴 표현보다 항상 열심히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나 소득이 바로 오지 않는 일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방금 전에 선 그은 거는 그 굵기를 조절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얇게 필압을 그냥 유지하면서 하는 줄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체계나 맥락도 없이 매 순간 잡다한 일들에 꽂혀 사는 삶을 3순위 인생이라고 부른다. 1순위 인생은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루는 삶이다. 1순위 인생을 사는 사람은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급한 일과 덜 급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반면에 3순위 인생을 사는 이들은 즉흥적이고 무계획이다. 때로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뒤로 한 채 지엽적이고 사소한 일에 매달린다. 결국 큰 소득 없이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하고 한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든요.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즉흥적이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밑에 이야기를 보면 투두리스트를 챙기기 전에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한 투비 리스트,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세운 5년 전략의 승패는 당신이 세운 5년 전략의 승패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명심하라. 주어진 시간을 내가 의도한 대로 통제하고 있는가? 자기 통제하에 나만의 골라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지향하는 목표가 없는 것은 아닌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 또한 찾아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업계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찾아야 한다. 나를 전략적 투자가 매일매일 빠짐없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라고 하네요. 나의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증강되고 있다고 자신하는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제가 고민인 부분이에요. 제가 요즘에 시리즈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좋은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대로 정말로 당신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시간이야말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겠죠. 내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5년은 내 인생의 3생이 되었다. 내가 준비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나에게 일상의 실천사항을 주문하고 따른다. 조력자를 찾아 그와 함께하라.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줄긋기도 딱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음번에도 제가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됐네요. 예쁘게 열심히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좋은 걸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